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과 재창 여부는 이번 주에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정치권이 원포인트 임시회를 제안하고 국민의당 지도부도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고흥지역에서 열대작물 커피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차 산업화도 새롭게 시도됐습니다. 지역 농업의 노동력과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등 다양한 방안들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남도 내 농어촌 가운데 아직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마을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 마을에 대한 광역 상수도 공급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과 재창 여부가 이번 주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내일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과 재창 등에 대한 민심을 전달할 계획이며 5월 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오는 11일 기념곡 지정과 역사 왜곡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국회 본회의가 5.18 기념식 다음 날인 19일로 예정돼 있다며 이번 주에 기념곡 지정을 결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고흥에서는 열대작물인 커피가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해마다 늘면서 6차 산업을 위한 새로운 시도도 시작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시설 하우스 안에 빼곡히 들어선 500여 그루의 커피 나무들. 가지에는 콩 모양의 열매가 검붉은 빛깔을 뽐내며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가까이에 커피나무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보고 싶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열매가 너무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 좋네요. 고흥에서 커피 재배가 처음 시작된 건 지난 2012년. 국내 최대 일조량과 온화한 기후의 영향으로 지금은 15농가 2헥타르까지 재배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생산량도 크게 늘어 올해는 3.5톤의 원두가 수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이 처리는 안 됩니다. 곡물로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수에서 애호가들이나 6차 산업화를 위한 시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체험은 물론 전문 교육까지 가능한 대규모 시설이 문을 열면서 그 성공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하고 바리스타 과정이 접목해서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대체 작목 육성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고흥의 커피 재배 면적은 오는 2020년까지 10만 제곱미터, 축구장 14배 크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영농이 많이 기계화됐지만 밭농사를 짓는 데는 말 그대로 뼈 빠질 정도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농촌 일손이 갈수록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이 농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여느 고추밭과 달리 흰색 부직포가 두렁을 이루고 있습니다. 터널식으로 만들어진 시설 안에는 고추 모종이 튼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농법은 이상 기후와 설이 냉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보니 지난해 수확량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부직포를 벗길 때까지 병해충 방제를 할 필요가 없어졌고 병든 고추를 따줘야 하는 수고로움도 덜게 돼 고령의 농민들이 주축이 되는 고추 농사에서 노동력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병이 오면 이렇게 다 작업을 뽑아내기도 하고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소각시켜버려야 되거든요. 아니 병수가 안 오니까 그런 일은 또 덜어주지 않습니까요?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 농기계 임대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농철을 맞아 임대 사업소마다 농기계를 빌리러 온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루 임대료가 10,000원 안팎에 불과한 데다 조작 방법도 갈수록 간편해져 농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임대 농기계는 밭작물 관리에 필요한 것들로 갖춰졌습니다. 농가들이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이렇게 농사를 하기 위해서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도 전남은 65살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20%를 넘어서면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노동력을 최소로 줄이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올해 남해안에 보름달 물해파리가 대량 출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유생 밀도를 고려할 때 올해 남해안에는 보름달 물해파리가 지난해보다 1.5배 이상 증가하고
해파리주의보 발령 시기도 예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달 전국 24곳의 해역을 대상으로 해파리 유생을 조사한 결과 경남 지역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제곱미터당 최대 16개체가 발견됐습니다. 전남도 내 농어촌에서는 수돗물 대신 지하수나 마을 간이 상수도물을 먹는 마을이 많습니다. 이들 마을에 가까운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어촌 마을에 가면 수도꼭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물이 나오는 도시와 달리 지하수를 파쓰거나 지표수 등의 간이 상수도에서 끌어쓰는 마을이 많습니다. 마을 상수도를 파가지고요. 16가구가 쓰고 있고요. 샘을 파가지고 4집이 쓰고 있고요. 이처럼 상수도 보건위생이 취약한 농어촌 마을 가운데 광역 상수도 관로에서 가까운 마을에 수돗물이 들어갑니다. 수자원공사와 전라남도는 지난해 10월 광역 상수도 공급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영암, 강진, 장성 등 20개 마을에 광역 상수도물을 공급하는 공사를 추진합니다. 일단은 배수지 공사를 먼저 하고요. 배수지에서 가까운 리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수돗물을 가정으로 보내는 6개 배수지와 26.5km의 관로를 설치하고 사업비 52억여 원은 정부 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가 분담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해당 마을 2천여 명의 주민들이 하루 570여 톤의 수돗물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수자원공사와 전라남도는 광역 상수도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더 찾아내 안전한 물 소요 지역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무안군 망운면의 한 해수욕장 인근 부두에서 35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5m 아래 갯벌로 추락했습니다. 김 씨와 김 씨의 자녀 2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후진을 하려다 운전 미숙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펜션에서 30대 남성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여수시 수정동의 한 펜션 3층에서 38살 이모 씨가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펜션 안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오늘 선박 충돌 사고를 낸 외국인 선장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선박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밤 여수 앞바다에서 자신이 운항하던 유조선으로 조업을 하던 소형어선을 들이받아 선장 1명을 숨지게 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암 F1 서킷에서 열리고 있는 모터와 레저 스포츠 한마당 행사가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모터 레저 스포츠 한마당은 그동안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슈퍼카 택시타임과 어린이의 친구 타요버스 등 가족 단위 행사를 늘리고 사람과 자동차 경주 등이 관심을 끌면서 개막 첫날 2만여 명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4만 8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오는 15일에는 올해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지는 에이포스 국제 자동차 경주 대회가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광주시가 한전과 함께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기 44대를 연말까지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충전기 확대 설치는 지난해 3월 맺은 업무 협약에 따른 것으로 광주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한전은 설치비와 요금 부과 등을 맡아 올 하반기 설치를 완료한 뒤 내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에는 기존에 설치된 24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68대의 차량 충전기가 운영됩니다. 일자리 창출 실적을 두고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선의의 경쟁에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광양과 순천, 목포, 나주시와 담양, 해남, 완도군 등 전남 7개 시군은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이행하는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평가받아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최종 설명회에 참가했습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목표와 대책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성과를 확인, 공표하는 고용 활성화 시책으로 고용노동부가 이달 말 우수지자체를 확정해 시상합니다.